네, 안녕하세요. 감성 로스쿨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언어 이해를 위한 생물학의 전체적인 틀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정리한 생물학의 큰 목차는 이렇게 5가지입니다. 첫째는 생명 시스템의 단위들을 얘기해 드렸고요. 둘째는 물질 대사, 셋째는 항상성, 요건 아직 얘기 안 했어요. 그 다음 넷째가 유전, 5번째가 융합 소재입니다. 여러 가지 영역들이 섞여 나오는 것들이죠.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기출문제에서 가장 자주 등장했던 영역은 단연코 유전에 대한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물학이라는 걸 단순하지 않지만 단순하게 정리해서 바라보는 시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공통과학, 생명과학 1 그리고 리트 기출문제에서 다뤘던 유전 개념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유전 단어장 형태로 만들어 놨고 또 이걸 팟캐스트 형태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무의미한 암기 아무리 해도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를 최대한 쉽게 그다음 예시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외우기도 쉽고 실전 문제에 적용하기도 훨씬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문제에 등장하지 않은 용어들도 제가 가능한 범위에서 채워드릴 거고요. 여러분들도 공부하면서 스스로 빈 부분을 메꾸는 습관을 꼭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유전 팟캐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기초 개념들을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DNA랑 유전자랑 뭐가 다르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DNA는 우리 몸을 만드는 백과사전 전체입니다. 반면에 유전자는 그 백과사전 안에 있는 종이 한 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정보 조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유전자는 DNA에 들어있지만 모든 DNA가 유전자는 아니라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질문 하나 볼게요. DNA와 염색사가 어떤 관계일까요? 염색사라는 건 이 DNA가 단백질, 특히 이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에 막 감겨 있거든요. 상상해보면 길게 풀린 실타래처럼 생긴 게 염색사인데 그 안에는 DNA가 단단하게 감겨 있으면서도 풀릴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 유전 정보를 꺼내 쓸 수도 있고 필요 없을 때는 보관해 놓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질문도 참 쉽지만 중요하죠. 왜 DNA는 꼭 이중 나선 구조를 이뤄야 할까라는 거죠. 이 구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정성을 볼 수 있겠죠. 이게 두 가닥이 서로 붙어 있으니까 외부로부터 정보를 보호할 수도 있겠고, 둘째로는 정보 저장, 그다음 복제의 용이성 때문입니다. 서로 맞물려 있는 구조 때문에 정보도 쉽게 복제할 수 있고 전달도 정확하다. 세 번째는 공간 절약. DNA가 정말 길잖아요. 그래서 긴 정보를 이중 나선 구조로 말아서 작은 세포 안에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게 된다. 네 번째로는 자연 선택의 결과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들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어야 다른 유전 용어들이나 문제풀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제 풀고 나서도 본인 그 문제들을 정리할 때 어디다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목차라는 거요, 이게 답니다. 진짜 다냐고요? 그래요, 다예요. 추가가 되면 더 추가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되게 단순하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생물이라는 과목에 대한 우리만의 틀을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새로운 소재에서 만나는 내용들을 계속 인풋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배경지식 단어장에 같이 업로드해드렸던 지문들은 오믹스 지문, 상보적인 결합, 해밀턴 경로, 성염색체와 결정입니다. 지문수로 따지면요, 이것도 몇 개 없어 보이는데 사실 여러분 10개는 리트 과학 지문을 출제 빈도로 따지면 과학 지문 안에서 생물 안에서 이 내용들이라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죠. 또 추리 논증도 포함하면 사실 이 정도 소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것들 거기서부터 빵꾸가 나면 그 다음에 채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부터 채우면서 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말씀드린 단어들에 대한 정의는 결국에 해당 지문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뉴클레오타이드가 뭔가요? DNA랑 RNA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그러니까 당, 인산, 염기,
이 세 가지가 결합해서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를 만든다. 요거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산이라는 건 뉴클레오타이드를 서로 이어주는 하나의 연결고리, 뼈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뉴클레오타이드가 당, 인산, 염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염기서열 하는데 그 염기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 염기라는 건 DNA 정보를 담고 있는 하나의 알파벳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A, T, G, C 네 가지 염기가 있고 이 조합들을 가지고 우리가 유전 정보를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RNA는 DNA의 정보를 전달해주는 하나의 메신저 역할을 하면 된다. 전사체 핵심이다. 그래서 이 번역 과정이라는 건 RNA가 DNA의 정보를 가지고 오면 이거를 읽어서 하나의 단백질을 새로 만들어내는 과정. 그 다음에 우리 생물 때 봤었죠. 어디서? 리보솜이라는 기관에서 그거를 다시 열어보고 만드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결국에 우리 종이 번식되는 가장 대표적이고 쉬운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듣고 보니까 쉬워도 생각보다 공부를 손에 놓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팟캐스트는 어디까지나 가장 기본적인 틀을 이야기해 주는 거니까 배경지식 단어장에 있는 단어들도 외우고 지문들을 공부하면서 사후적으로 정리도 같이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출문제에 나왔던 내용들을 하나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해밀턴 경로입니다. 이 해밀턴 경로라는 게요, 쉬운 거예요. 만약에 어떤 지도가 있다. 그러면 모든 장소를 딱 한 번씩만 들러서 가는 길을 찾는 문제였죠. 그래서 만약에 테마파크에 갔는데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어. 그래서 같은 놀이기구는 두 번 탈 수가 없으니까 모든 놀이기구를 한 번씩 타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이런 걸 생각하는 게 바로 해밀턴 경로입니다. 근데 이게 DNA랑 어떤 관계가 있죠? 생명과학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몸의 정보는 너무 복잡하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잊지 않고 다 정리할 수 있지?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순서들이고 그 순서를 나타내는 게 하나의 경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DNA 안에 염기 서열들이 있어요. 그래서 A, T, G, C 같은 염기들이 정해진 순서대로 이어져 있는데 만약에 이게 꼬여버린다. 그러면 단백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겠죠. 그래서 마치 해밀턴 경로처럼 순서를 틀리면 안 되는 거고 RNA가 전사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DNA에서 RNA를 만들 때도 정보를 한 번씩만 정확하게 복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경로를 따라가야겠죠. 그럼 세포 속에 신호를 전달할 때도 여러 단백질과 효소들이 신호를 전달하는데 그게 정해진 순서 없이 막 뒤죽박죽 되면 세포들은 엉뚱한 행동들을 하겠죠. 또 어떨 때는 암세포가 멈추지 않고 자라기도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몸은 하나의 공장이고 그 시스템을 자꾸 이해하려고 한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용어가 낯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해밀턴 경로라는 건 우리 몸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과 되게 닮아 있고 지금도 점점 수학과 생명과학을 같이 함께 쓰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죠. 유전자 분석도 그렇고 백신 개발할 때 쓰는 시뮬레이션도 그렇고 암세포가 이동하는 그 경로를 예측하는 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경로나 순서, 정보 처리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정리해드리는 거 생물, 물리, 다 간단한 틀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서 가장 자주 나오는 대표적인 단어들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인풋들을 계속 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정말 할만할 거예요. 과학 지문도. 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돌연변이란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 두뇌가 정보를 저장하는 과정, 인공지능이 어떻게 생명처럼 배워가는지 이런 것들을 또 파생해서 우리가 공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세포 하나하나를 넘어서 전체를 한꺼번에 보자. 뭡니까? 바로 오믹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믹스 지문 기억나시죠? 자, 오믹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도시락을 만들어 왔다. 근데 계란 후라이 하나만 넣으신 분 없죠? 그 안에 전체 내용물들이 다 섞여 있고 그래서 뭐가 얼마나 들어가 있고 양이 얼마나 되고 어디서 왔고 어떤 맛이고 그거를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믹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믹스라는 건 생명체 안에 있는 모든 구성 요소를 한꺼번에 조사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과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보면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전자 하나, 단백질 하나 이런 부분들만 연구했지만 오믹스는 전체를 통째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자, 어떤 오믹스들이 있을까?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게놈, 그쵸? 모든 DNA
즉 유전체라고 합니다. 체라는 단어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총 46개의 염색체가 있고 어떤 유전자가 있는지 전부 보는 거. 다음 뒤에는 좀 어렵습니다. 뭐 트랜스크립토믹스 뭐 이런 거는 모든 RNA 즉 전사체를 연구한다. 그래서 지금 이 세포에서 어떤 유전자가 있는지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모든 단백질체를 보여주는 분야가 있고 또 모든 대사 산물을 분석하는 분야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것들이 요새 중요하냐? 우리가 배운 것처럼 DNA에서 RNA, RNA에서 단백질 이런 순서로 정보가 전달되고 이 흐름 속에서 몸이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현대의학과 과학에서는 그 흐름을 전체를 한 번에 보는 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암세포가 어디서부터 만들어졌는지, 어떤 유전자가 고장이 났는지, 코딩이랑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단백질이 너무 많거나 적은지, 약이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는 기술이 바로 오믹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정밀의학, 약물 개발, 유전자 치료, 환경 연구 이런 것들에 오믹스가 계속 쓰일 수 있겠죠. 그러고 보면요, 사실 이때까지 나왔던 생물 지물들이 왜 나왔는지 또 무슨 목적으로 나왔는지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소재는 계속 변할지라도 그 안에 쓰이는 단어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오믹스는 생명체 전체 정보를 통째로 분석하는 과학, 게놈, 전사체, 단백질체, 대사체까지 우리 몸속 세포들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한눈에 알게 해주는 도구라고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믹스 정보와 AI 정보들도 연결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바이오 인공지능 같은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 유전에 대한 내용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학, 역사, 생물 등 우선 팟캐스트에서는 1차적으로 흐름을 잡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우리 프리미엄 컨텐츠의 배경지식 단어장, 그 다음에 각 지문들에 나오는 내용들을 정리하시면서 꼭 인풋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혹시 필요한 배경지식에 대한 소재 같은 거 있으면 제가 또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 소통, 댓글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